를 보겠는데요. 이 파트는 본 시험에 출제가 되므로 관심 있게 정리해 주십시오. 1번 의 중요표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 필요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으면 그 건축 면적 학교로 처리한다. 이때 건폐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지 면적이 분모에 건축 면적은 분자에 곱하기 100% 한다. 이렇게 건폐율을 적용하여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대지 안에다가 최소한의 공기를 확보해서 일조 채광 통풍도 양호케 하고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연쇄를 방지하고자 이걸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1번만 알면 돼. 1번만. 시험권으로. 2번은 참고로 읽어보고요. 몇 번은 꼭 알아야 한다고요? 1번. 1번은 안 봐도 돼. 안 봐도. 그냥 이해를 도만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1번은 꼭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2번 용준을 봅시다. 용준 의도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시오.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을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하고 3번 중요하니까. 1번 보시면 용종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비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지난주 했나 안 했나요? 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지난주에 했어요? 했죠. 여기다 막 그림 그려가지고 한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지난주 했죠. 했을 거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의의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혹시 처음으로 오신 분 계셔요?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저하고 초면이신 분 한 분이. 그럼 그분을 위해서 또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릴까 합니다. 자, 이 건폐율하고 용종을 꼭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 이 주어진 대지가 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가정이에요. 1000제곱미터. 이 대지에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할 때에 이렇게 밑바닥을 확보할 것이 밑바닥을 건축 면적 그래. 이 건축물의 밑바닥을 건축 면적이라고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을 확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건만 주어진다면 돈도 있고 그런다면 1층 올리고 1층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뭐 2층도 올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올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때 이 면적 건축 면적의 최대 이 대지 안에다 이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규제할 테니까 적용해 라고 되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랬어요. 곱하기 100%. 만약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인도가 이 대지가 자연 녹적에 있다. 자연 녹적은 보존해야 하니까 개발을 몽땅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녹적은 건폐율의 최대가 20% 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녹적 세 가지 다 똑같아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 녹지 무조건 20% 이하. 그 다음에 농림적도 보존하니까 20% 이하. 자연환경 보존도 2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에 대지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개를 해주려고 하는 땅이 있다 이렇게. 중개를 물어본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확보하는 건축면 최대 얼마냐 그러면 1000의 대지가 있다면 이것을 20%만 건축면적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면적은 최대 200제곱미터가 아니면 확보할 수 있는 200. 여기서 하면 800제곱미터는 바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비어있는 땅, 빌공짜, 땅 지자에서 공지로서 확보해야 돼. 이해돼요? 이게 건폐율 적용 취지입니다. 그래 주어진 대지에서 확보하는 최대 건축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건폐율인데 폐자가 덮을폐. 그래서 주어진 대지가 1000이다. 그 1000 중 20%까지만 최대 건축 면적 확보해서 덮을 수 있다 이거거든. 만약 이 건폐율을 찾는다가 이 대지가 중심 상업적에 있게 되어서 건폐율을 채운다가 90%까지 허용된다. 90%. 그러면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은 900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900. 그래 빈 땅 100만 나놓고 900까지는 건축 면적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900까지. 900까지 꼭 확보를 해라는 의무상일까요? 9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초과해서는 안 된다. 900까지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안에서 뭐 800을 적용하든 300을 확보하든 그건 알아서 알지만 900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 알겠죠?
자, 건폐율 뜻은 그 정도 이해하고, 그래 이제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면 밑바닥 건축 면적 크기만 규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만 규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건폐율이. 그래서 높이를 규제하는 성질이 없으므로 이것만 적용하고 다른 규제가 없다면 층층이 하늘까지 쫙 올려버릴 거예요. 그 건물주가 돈이 많고 건축하는데 취미를 붙여서 하루에 한 층씩 올린다. 이 친구가 돈 있고 그래서 날마다 날만 새면 한 층씩 올려요. 그렇지? 365일 하면 1년만 지나서 365층 올라가겠죠. 만약 이 건물주가 100세까지 산다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 100 곱해야 할까? 365일 곱하기 100 하면 몇 층일까요? 몇 층 된가요? 아무튼 어마어마 올라가요. 365 곱하기 100살까지 100년 동안 했다. 그러면 여기다 0을 2개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1, 10, 100, 1000만 36,500층 맞나요? 그 다음에 후손이 또 이어받아서 그 자식이 또 100살까지 그 아들도 어떻게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닮아가지고 건축하는 거 취미야 올리는 거. 그러면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어떨까? 생각만 해도 화려할까? 끔찍할까요? 끔찍해버려. 비행기가 가다 걸려버리고 부러져버리고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층층 올리는 것을 규제하자라고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용적률이다. 그래서 용적률로 적용했기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층수를 규제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수직적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용적률이고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건폐율이다. 이 건폐율과 용률은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는 순서상 건축 면적을 먼저 확보해서 층층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걸 정해서 층층 올려라 해서 이게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순서가 그래. 이때 아까 여기 또 옆에 있는 건물주도 건물을 지려고 하는 건물주도요. 여기 자기 대지면 그냥 1000이라고 합시다. 1000 정도인데 이때 이게 중심 상업적이 있어요. 중심 상업적 건폐율이 90%나 허용되거든. 그때 그 친구가 여기다 올해는 한동 칠 때 건축면적 400점부터 잡고 올렸어. 그 다음 해에 또 옆에다 바로 300 잡고 또 한동 올렸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동 올리고 끝을 보려고 그래. 건폐율 다 90을 써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700, 그 다음에 200 하면 900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지안에 두 동 이상을 지게 될 때는 그 안에 대지안에 들어설 두 동의 건축면적을 합계해서 건폐율을 제한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이때 한 동, 두 동, 세 동 질 때게 이미 400, 300, 700 됐다. 200 하면 900 되는데 여기다 950이 되는 250점짜리를 건축면적 확보한다. 그러면 건폐율을 초과해서 위반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용적률은 용자가 무슨 용일까요? 한번 맞춰봐요. 얼굴용이요. 얼굴용. 뭐다고요? 얼굴. 적자는 아실 걸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적자를 볼까요? 층층이 쌓을 적. 그래 여기 봐봐.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이라는 것을 얼굴의 크기를 층층 올려갈 때 규제하겠다 해서 이걸 적용하는데 건축물의 얼굴은 지하층 아니에요. 지하층 아니에요. 무엇이 아니다고요? 여기 땅이다. 땅바닥이다. 땅속에다 맞는 거 지하층이라고 하거든. 지하층. 그래 사람도 그러잖아요. 얼굴은 이거잖아요. 얼굴이 한데 이것도 얼굴이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얼굴은 지하층 아니다. 꼭 알았어요. 무엇은 아니다고요? 지하층 아니고 지상에 노출된 것만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상에 노출된 것이라도 껍데기도 있다. 그 얼굴이 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자 그래서 얼굴용이니까 건축물의 얼굴의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용줄이 무엇이냐? 용줄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 필요하다? 연면적이. 그러면 연면적 뜻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곱하기 100%. 대지면적은 그냥 대지면적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대지면적이 있다. 100m 뭐 이거 아무튼 대지면적이 여기 10m다 아니 20m다 그러면 여기 10m 20m면 여기 면적 얼마예요? 200제곱미터죠 이렇게. 이게 대지면적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기 또 20m 50m면 이 대지면 얼마예요? 250 그러면 바로 1000제곱미터 되죠. 이렇게 있잖아요. 대지면적이 이렇게 10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있다. 거기에다 아까 저렇게 이 대지의 건폐율을 최대한다 50%가 허용된다. 최대한다. 그러면 건축면적을 얼마 확보하면 된가요? 500을 딱 확보했어. 자 500점부터
건축면 확보해가지고 여기 이제 층층 올려나오는데 이게 딱 이게 야 용적률은 이 대지에 이걸 허용하겠다 200%까지 허용하겠다라고 돼 있다면 이런 거예요.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용적률이 200% 허용된다. 그 말은 바로 이것의 2배까지 200%. 이 대지 면적이 1000이라면 1000의 2배까지 이걸 확보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2배는 2000이죠. 2000 전부터까지 확보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 면적하고 각층 바닥 면적이 그리고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연면적 뭐냐? 연면적은 뜻이 그래. 뜻이 뭔가요? 한번 공부하신 분들. 연면적 뭘까요? 하나의 건축물의 자 하나의 건축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각층 바닥면 합계 이거 아셔야 돼요. 달달달 해버려야 돼 이거 기본이. 바닥면 합계 이게 뜻이에요. 합계 각층 바닥 합계 이거 뜻인데 그래 예컨대 이렇게 건축물 있다 합시다. 그래 이 지하층이 땅속에 있는 것이 지하층 아닙니까? 지상의 부속 용도로 쓰려고 해. 이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주차장이 만들어졌어. 주차장이 1층에 기둥 봐서 주차 만들었다. 이걸 필로티 구조물이라고 그래. 필로티. 그리고 2층은 주택으로 쓰고 3층도 주택으로 쓰고 4층도 이렇게 돼 있다. 용도가. 그리고 이 건축물 들어서 있는 대지 면적은 1000이다. 1000년부터. 그리고 이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은 각각 똑같이 각각 200점부터다 이렇게 됐다 합시다. 각층 바닥 면적은 각각 200점부터다. 그때 연면적이랑 이런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이게 돼요. 그래서 다 포함돼. 각층에 있는 바닥 면적 다 포함돼 합계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 연면적 얼마로 계산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얼마일까요? 1000점부터 돼요. 그런데 이 용적 봐보세요. 용적률 산정용 분자 연면적 계산할 때는 바로 달리 생각해야 돼. 이런 연면적에서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연면적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얼굴 아니까 죄를 해준다라는 게 있어요. 얼굴 아닌 걸 보는 게 있어요. 첫째 지하층 얼굴 아니까 뺀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상 부속용 주차장도 얼굴 아니까 껍데기가 빼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상에 필 안정력이 있다면 그것도 껍데기가 빼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관도 빼준다. 그래서 죄해드는 게 4가지 있어. 몇 가지 있다고요?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잖아요. 3번 중에 뭐가 있다? 1번 지하층에다 줄 것이 지 동그라미. 2번 부속용도의 주차장할 때 주했다 동그라미. 3번 그 끝으로 보면 대표관할 때 줄 것이고 피했다 동그라미. 4번째 피는 안정했다 줄 것이고 피했다 동그라미. 그래서 약자로 지주 피피는 죄 아주 중요해. 지주 피피는 죄. 그것은 뭐 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 계산할 때 사입하지 않는다. 이해되가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제시하고 야, 이 건축물의 용적률 얼마가 지금 적용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음표 찍고. 그러면 갖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대지 면적 아까 얼마였나요? 1000이었어. 그리고 그 대지에 들어서 있는 연면적, 용적률 산정 연면적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용적률 산정 계산할 때 지하층 빼고 지상 부속 주차 빼고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면 600점부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 건물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얼마냐? 그러면 600하고 100하고 곱하면 6만. 6만을 1000으로 나누면 60. 이렇게 돼요. 됐죠? 이렇게. 이게 중요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분자를 계산할 때는 뭐가 있다면 취하는가? 지주 PP가 있다면 취한다. 이걸 꼭 알아주십시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봐보세요. 이 용적률 예컨대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이 친구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갑이라 합시다. 갑이 이렇게 도로가에 있는 땅 하나 사가지고 지금 대지 면적 1000이 있는데 여기에 건폐율이 최대한도 50% 적용되고 용률 200% 적용된다. 200% 용적률이. 그랬을 때 여기다 지상에다 순수하게 주택만 올린다 합시다. 주택만 올린다. 그러면 일단 건축 면적 500까지 잡을 수 있죠. 건폐율이 50%니까. 이때 이 건축 면적하고
건축 면적하고 각층 바닥 면적이 각층 바닥 면적을 똑같은 크기로 해서 주택을 올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층의 건축 면적하고 1층의 바닥 면적 크기는 같아. 그러면 1층도 500으로 나올 것이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이렇게 1층 주택 넣고 또 500 잡고 2층도 올리고 또 500 잡고 주택을 3층을 올리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얼마쯤 된가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려요. 올린데 여기 바로 바닥 면적 500. 이렇게. 그러면 500 주택으로 만들었다 하면 다 합하면 얼마인가요? 2000이 되죠. 4, 5, 20. 그쵸? 그래. 대지 면적이 1000인데 거기에 용적률이 200%가 허용된다. 최대한도. 그러면 연면적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냐? 이것을 2배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000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그쵸? 2000까지. 2000까지 확보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했다면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다 자기 돈 많다고 주택을 또 500 잡고 올리면 용적률 초과해서 이 방을 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용적률 초과했어. 2500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용적률이 적용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축 높이를 규제한다. 그래? 높이를 규제한다. 만약 이 건물주가 땅속을 파가지고 지하층을 이렇게 넣었다 합시다. 지하층을 넣었다면 이 500제곱미터 바닥 면적 확보됐다 해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2000이니까 이거 빼줄까요? 빼주는 거예요. 만약 이 건물주가 주택을 지금 짓는데 1층에다 기둥 넣고 필로트 그려서 주차장을 넣었어. 주차장 넣고 주택 넣었다면 이 500제곱미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도 용적률 산정식 연면적 계산할 때 포함할까 제할까? 빼주는 거예요. 이게 됐죠?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까 지주 비표 설치할 때 그걸 제해 준 게 좋아요. 용적률 정할 때 그걸 포함해서 조정하는 게 좋아요. 포함을 한 게 아니고 빼준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공간, 지하층 공간, 지상 부속용 주차 공간, 대피 공간, 피난연구역 확보, 피난연구역 확보 이런 공간의 확보를 권장하기 위해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계산할 때는 죄를 해준다. 이렇게 좀 아십시오. 지주 비표는 죄된다. 이렇게 꼭 알아주시고 넘어가서 보면 78페이지 박스가 있을 겁니다. 그 박스에 나오는 수치가 용도지별로 적용되는 건폐용률 최대한도 수치인데 이것은 꼭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기까지는 암기를 해야 할 표로서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봐두시면 좋고 용적으로 오는 최소한도는 몰라야 돼. 50 뭐 밑에 100 쪽 있죠. 뒤에 거가 최대한도거든. 최대한도만 좀 자주 봐두시오.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런 거 있죠. 보고 계신가요? 그래. 무엇은 몰라도 된다고요? 최소한도 몰라도 되고 최대한도만 좀 잘 읽어두셔. 다음에 이거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그러면 그때 2순환 때 3순환 때 암기법을 가르칠 테니까 이거 다음에 기회 되면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재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되려면 이건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예요. 그래 그 표를 최소한도 나눠버리고 앞에 있는 최소한도 있죠. 100부터 50부터 100% 이하 100부터 150%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는 수는 싹 안 보이게 지워버리고 뒤에 것만 쫙 짝치해서 이 표를 한 두세 번 써보면 좋아요. 그대로 쓴 게 좋습니다. 이 표를 한 두세 번 써보는 게 좋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다 보면 터득이 돼요. 그대로 한 두세 번 그대로 쓰는 거 앞에 있는 숫자만 빼놓고 그리고 필히 버렸다 꼭 내야 됩니다. 이건 기초입니다. 기초. 자. 그래 이 내용은 여러분 좀 자주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디를 하냐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거 통과하고 쭉 넘어가셔서 바로 86페이지 용도지구를 할 겁니다. 용도지구를 할 테니까 다음 주는 그걸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갈